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호원순의 세상복입니다. 네. 네. 제가 바쁘고 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난 한 2주 정도. 네. 네. 뭐 전 뭐 늘 환경 논설위원실 지키고 네.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장 박사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물론 뭐 베나티 약진이랄까 발전하는 부분 네. 바쁠 실만도 하다 네. 싶으면서도 또 한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이제 글쎄 완전 말이에요. 돌아가게 해야지. 네. 그래서 제가 다 기다렸습니다. 아직 시스템을 완비를 하지 못해서. 자,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오늘은 네. 막 경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직접 경제 얘기는 아닌데 부천시, 네. 경기도 부천시의 행정개혁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주목이 되고 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개혁 얘기는 네. 해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왔는데. 나왔죠. 네. 대통령 선거 나오면 행정개혁 얘기 나오고요. 그뿐만 대통령 집권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도 개혁 낸 것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무슨 구역이나 두 가지입니다. 행정구역 문제가 있고 행정시도, 시군구, 구청 안에 시스템 이제 체계 문제가 있는데 네. 구역으로 보면 고려 때부터 800년 된 구역 돼 가지고 잘 안 네. 바뀌어요. 기득권이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고 지자체 있고 뭐 의회까지 구성돼 있으니까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잘 안 바뀌는데 아니, 그 역설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구 이동이 많아졌는데 800년 전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오히려 좀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800년 전에 그 서신이 가고 사람이 인편에 뛰어가고 그다음에 네. 행동 반경이라는 게 나서 심리 안에 머물다가 네. 대부분이 가던 평생을, 네. 심리 안에 머물고 가던 시절에 그 체계가 있다는 게 넌센스지. 요즘에 그 통신과 교통, 인터넷 뭐 교통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부천에서 어떤 일이냐. 부천에서 이달 들어서 7월부터 2016년 7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7월 4일입니다. 주말에 주초가 월초에 주말이 있어서 7월 4일부터 그러니까 이달 들어 부천에 있던 구청 체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획기적이네요. 네. 부천에는 어떤 구가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소설이 유명한 있죠. 소설이 양기자, 있었죠. 소설. 양기자의. 그 바로 이제 수도권 외곽.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소설보다는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권의 중추도시로서. 거의 1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인구가 80만에 80만, 뭐 다르고 네. 수도권 서울 수도권 주변 이제 서울이 이제 인구 1000만 아래로 내려갔고요. 경기도가 1300만인데 그걸 떠받치는 게 고양시 벌써 100만 넘었습니다. 103만 명. 성남시가 100만에 육박하고요. 수원은 네. 122만 명에 달합니다. 그 울산 광역시보다 뭐 더 더 많아요. 아닌가요? 더 많아요. 네. 그랬고 이제 뭐 부천, 용인 전부 다 80만, 90만 이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데 어쨌거나 자 여기서 우리나라 구청 아시죠? 근데 구청이라 해서 똑같은 구청이 아닙니다. 즉 서울에 있는 우리 한국경제시험원에 있는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 뭐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대덕구, 네. 울산 동구 이런 데는 광역시 산에 있는 이런 걸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네. 자치구라 하면 우리 예를 들어 고양시, 뭐 장수군, 김천시, 나주시 하듯이 이렇게 있는 그거처럼 등급이 네. 고등급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말해서 시도가 있죠. 네. 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안에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광역 아래에 있는 게 시군구, 각종 이제 광역이 아닌 시와 무슨 군구, 요걸 기초지자체라고 네. 하는데 그 기초지자체가 되는 게 광역시 산하의 구, 그걸 자치구라고 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한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하는 거는 행정구입니다. 이러면 같이 구고 구청이 네. 있지만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치구는 기초지자체로서 구의회도 있습니다. 네. 구청장도 선거로 뽑습니다. 정당 추천을 받아서 뽑죠. 그래서 뭐 강남구 구청은 네. 신년희 그 새누리당 그게 되고 뭐 구의회도 네. 있어서 스스로 예산을 짜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물론 재원도 있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자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천시나 이런 데는 고양시는 바로 그런 강남구, 중구, 해운대와 같은 등급이고 그 부천시 아래에 있는 구 네. 아까 말한 수원 같은 데 4개의 구가 있거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에 따른 장안구, 장안구, 팔달구, 팔달구, 영통구, 네. 권선구가 요런 구는 행정구라고 합니다. 자치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구에는 자치구와 행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구는 왜 두느냐면은 인구가 100만씩이 되고 50만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50만이 넘으면 너무 관리, 시청에서 네. 그 행정을 내려가는 행정 서비스라고 해요. 네. 좀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걸 잘 해보자고 행정구청을 두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 3단계가 되는 기초지자체인데, 보십시오. 기초지자체인데 수원시가 있다면 고양시가 있는데 또 구가 있는 거예요. 부천. 네. 그리고 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게 3단계인데 이번에 부천시장 김만수 시장이 네. 2015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세는 게 아니고 협의를 쭉 해서 1년 이상 준비를 해와서 이번에 7월부터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네요. 아, 당적은 노무현 정부 때 춘추관장. 그 춘추관장하고 뭐 네. 비서관도 했죠.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수도권 서울 주변의 벨트가 고양시, 뭐 수원시, 성남시 해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딱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로 당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벨트라죠. 이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렇습니다. 창조적 파괴네요.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 더구나 중앙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새누리당. 네. 그런데 거기 김만수 부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협의를 해가지고 세 개 구를 없애니까 당장 구청에 일하던 공무원 568명인가 하여튼 560여 명을 바로 동사무소로 배치하거나 시청으로 배치해가지고 네. 행정서비스를 간소하게 했다 이거죠. 부천에는 동이 36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로 해가지고 36개를 3개, 4개, 뭐 적게는 2개, 4개까지 이렇게 끌어모아서 10개의 동단위를 만들고, 거기 옛날에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단체라는 거를 네. 최근에 이름 바뀌었잖아요. 행복센터인가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행복, 국가가 무슨 행복서냐 했는데 예. 어쨌든 그 논외로 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인가 뭐 그런 이름인데 네. 어쨌거나 그거를 10개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구청이 갖고 있던 업무 중에서 소규모 건설 허가, 네. 음식점 허가 이런 거는 거기 이제 행정센터에서 허가해라. 요것만 맞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해주라 하고, 그 다음에 세무, 이제 부천시 지자체에 대한 세무, 지적, 지적 이런 분야는 시청에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참 이거는 괜찮은 그거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이를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그다음에 네. 수원시 뭐 어쩌고 그 영통구, 용인시에 장안구, 네.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뭐 중원구, 네. 수정구 하는 이런 행정구가 33개나 있더라고요. 그 이런 데는 이제 옆에 수원이나 고양시 뭐 안양도 뭐 만안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광명시 무슨 구 한 여기는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됐다. 부천시는 저렇게 행정개혁을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예를 들면은 아예 전국을 뭐 수도 강원권, 뭐 충청 호남권, 영남권 해가지고 4-5개로 그냥 뭐 가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권력 발전 개념이고 전국에 지자체가 200 몇십 개 되잖아요. 시군구 그거를 3개, 4개 이렇게 묶어서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60개로 만들자, 70개로 만들자 해가지고 행정 단위 요즘 교통도 좋고 뭐 통신도 좋고 네. 하니까 몇 개 시군을 모아가지고 해보자. 아니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허태열 의원 안도 있고 뭐도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있었죠. 70개인가 줄이자는 게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렇게 그 권력 조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시군구 제도에서도 네. 기능을 바꿔보자는 게 박근혜 정부에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작년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공무원들이 있고 일합니다. 저 종합청사 일하는데 위원장이 심대평. 국무총리도 했고 국민중심당 총재했죠. 네. 총리는 안 하셨고. 총리는 안 했고 네, 총리 국무조정실장. 설이 뭐 있었군요. 그랬어요. 네. 총리설이 있었죠. 이분이 위원장인데 그때 재작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도무지 우리나라의 정치 과잉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거 때 되면 기초단체장까지 왜 정당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공약 내세우고 정당 사오고 막 그 사이에 공천 받는다고 네. 자본 나오고 돈 이야기, 돈 선거 얘기 나오니까 한 게 광역시 산하, 서울이라든가 부산, 뭐 인천 이런 데 광역시 산하의 구청에는 구의회를 없애버리자. 네. 첫째. 두 번째, 구청장도 광역단체 인천시장이 서울시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가자. 그런 개혁안을 내고 네. 국회에다 던졌습니다. 가자고. 언제까지 하자고 했네. 이거 하니까 전국 시도 협의회가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구청장이 임명돼 버리니까 시장이 그렇죠. 네. 자리 없어지죠. 구의회 의원들 그 국회의원의 하청업자 비슷한 지역의 원래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하자는데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자리가 없어지니까 반발을 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좀 일정은 발표하는데 네.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국회도 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하청업자들이 막 정치적 하청업자들이 줄어들고 위시할 네. 게 줄어드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당시에 재작년에 그 심대평 위원장이 발표할 때는 심지어 교육감도 이대로는 교육이 너무 오염돼요. 교육감 네. 선거한다고 좌파 교육감, 우파 교육감 뭐 해가지고 뭐 주로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문제를 얼마나 일으키고 이러니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제도를 바꾸자 그렇게 했습니다. 없애자고 하니까 하자니 그 저항이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간선제로 갑니까? 아니면 도지사랑 러닝메이트 그 제도를 바꾸자 하는데 그걸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죠. 예컨대 도지사, 시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가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뭐 예전식으로 지명하는 방식도 좋고 그거는 이제 없애자. 문제가 있다까지만 그 위원회에서 했어요. 뭐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앞에 지방 구청장도 없앤다. 구의회도 없앤다. 교육감도 없애자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는 지금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던져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행정구역 개편이 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마산, 창원, 진해 주민들이 주민투표에서 이제 마창지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가 된 게 있고요. 그렇죠. 뭐 여천군 여수가 합쳐진 거. 그하고 뭐 청주에서 청주, 청원. 중원 뭐 청원군 합쳐진 이렇게 거.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마창진, 창마진 여기 합치는 것만 해도 인구 그거 합치면 100만 이상이 되면 어떤 메리트 줄게, 정부 지원을 해줄게, 교부세 얼마 줄게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고 지금 겨우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부천은 파격적인 실험이네요. 그러니까 구천시장으로서는 자기가 임명할 자리 구청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과 정치적 이익을 내려놨다는 그렇습니다.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행정계획을 굉장히 주목해요. 이게 높이 평가해야 될. 그 구청의 공무원들 또 공무원 바로 자르지는 못하니까 그 공무원들을 아까 그 행복센터라는 행정복지센터로 쫙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부는 시청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창마진 혹은 마창진 통합하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 아주 넌센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는요 인구가 122만 명입니다. 울산시는 인구가 지금 110몇만입니다. 11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울산은 광역시고 수원은 그렇죠. 그냥 일개시입니다. 특히 한 등급 아래입니다. 울산은 작년에 120만 정도 됐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구가 줄어서 117만이고 수원은 122만이지만 수원은 법적으로는 행정법상으로는 울산에 5개 그 자치가 동구, 남구, 서구, 북구가 있고 울주군까지 있는데 그 다 자치 그걸 하고 광역은 더 큰 권한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이 그 울산의 울산 동구하고 같은 말하자면 등급 행정권을 지금 서울에 있는 구들은 그래도 인구가 뭐 100만 이쪽 저쪽이지만 광역시구 중에 부산에는 5만 명 이하인 데가 그렇습니다. 부산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5천 명 뭐 그 정도 선을 신문에 났습니다. 4만 5천 명 있으면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한 개 동 정도 규모인데 근데 그 4만 5천 명의 구가 가지고 있는 부산 중구의 행정적 권한이 인구 122만이 수원시와 똑같다는 거네요. 100만이 넘는 고양시와 똑같다는 게 이거는 차이가 좀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이 나네. 물론 이제 엄밀하게 들어가면 기초단체 중에서는 100만이 넘는 데는 또 뭐 약간의 자율성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몇 층을 더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많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게 같은 급이 돼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 100만, 122만의 수원 영통구라든가 뭐 고양시 덕양구라든가 성남시 중원구는 부산 해운대구보다 더 못한 자율권이 있다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꿔야 될 게 많고요. 사실은 이 지자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5개 부어로가 있거든요. 부어로. 그 원래 영국에 옛날부터 있더만. 보로, 런던 보로 오브 어디 뭐 루이샴, 런던은 뭐 33개인가 뭐 34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뉴욕은 5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데는 또 파리 뭐 베를린에서 어떤 데는 구청장은 뽑고 구의회는 없고 어떤 데는 구의회는 구성해 놓는데 구청장 없고 이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자체 지금 이제 한 20년 되니까 민선 6기 출발했는데 정답은 없는데 뭐냐면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정답은 뭐겠습니까? 국민 행복 증진이죠.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좋은
말하냐 서비스를 받느냐. 뿌리 민주주의, 네.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서비스를 받느냐. 또 그러고 그 전 단계로 하나의 뭐랄까 그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이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된다면 뭘 해도 좋은데 그쪽으로 간다면 이번에 우리 행정개혁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좋은 모델 하나를 부천시가 보여줬다. 또 그러고 지역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죠. 네. 1,000만 이하로 줄어들었고 경기도는 1,300만 됐는데 서울에 답답하고 공기 오염 답답한데 싫다 해서 나갈 사람들 고양시로 가거나 부천시로 가거나 성남시 용인으로 갈 사람들을 어디로 땡겨갈 것이냐. 그 지역 경쟁 시대에 서울의 인구를 많이 땡기고 인접 인구를 많이 땡겨서 인구를 늘리면은 경제력이 늘어나고 막말로 집값도 올라가고 상가 같은 경우 권리감도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 경쟁의 시대에서도 부천이 한 발 앞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의 정치적 기득권 이걸 내려놓고 행정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의 네. 이번 실험 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더 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없애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네. 가치는 이제 이거는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그렇게 노렸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